자, 나리스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책입니다. 사정학개론. 김승호 이분 아마 이전에도 이분 책을 하나 리뷰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여러 사상들을 가르치는 사장이죠. 이제 아마 회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셔서 여러 사장들, 이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장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일을 하시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제 분이신데, 사정학개론이라는 책은 어찌되었건 사업을 이제 혹은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어떠한 생각할 바를 주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책 내용은 읽어볼 만하고, 이게 이제 어찌되었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발췌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책의 요체는 어차피 직접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초반에 제가 발췌한 것 중에 조금 재밌는 거, 개국공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일단은 그 부분 살짝 읽어볼 건데요. 순서대로 읽기 전에 일단은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주원장,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원장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죠. 주원장은 왜 이렇게 많은 개국 공신을 처형했을까? 그렇죠. 주원장이 개국 공신들 다 죽인 걸로는 유명하죠. 옛날에 한고조 유방도 마찬가지고, 명나라 황제 주원장도 마찬가지고, 개국 공신들 다 숙청해버렸죠. 이들 대부분이 모반을 빌미로 처형됐으나 실상은 황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원장은 중국에서 유일한 빈민 출신 황제였다. 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황제가 되기 전에 주원장은 같이 농민운동을 하던 친구들과 땅바닥에서 같이 자며 허물없이 동등하게 지냈다. 그런데 황제가 된 후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권력과 위엄을 가져야 했다. 그런 주원장 앞에 친구들은 이제 방해가 될 뿐이었다. 위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 다른 신하들을 통솔할 수 없었고 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주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원장과 권력을 나눠 갖기를 바랐고 나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정치를 하거나 주원장의 지시나 명령을 무시했다. 황제에게 가는 정보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작해 국가보다 개인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가 황제가 되었으니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다. 결국 주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들 덕분에 나라를 얻었지만 이들 때문에 나라가 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 때문에 모두 처단하게 된 것이다. 지금 사실 주원장이 개국 공신들을 다 숙청한 거는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이 지금 사정학개론,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쓰여 있는 책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의 주장은 사업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은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 김승호 분께서는 이 대표님께서는 회사가 사업이 세워지고 20명에서 50명 정도 될 때, 직원이 20명에서 50명 정도 될 때, 그때 개국 공신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감옥에 가거나 회사가 쪼개지더라도 반드시 처리하라. 처리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차피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개국 공신들로 분류되는 회사를 처음 초창기에 세웠을 때에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을 직원이 한 20명이나 50명이 되는 조직으로 컸을 때, 그 사람들이 결국 걸리적거리거나 그 사람들이 사장의 위엄을 해치면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바뀌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민사상 손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형사상 어떠한 무언가를 짊어져야 되는 상황까지도 각오하고서라도 그 사람들을 정리해야만 회사가 번영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롭죠. 주원장 같은 인물은 국가를 만들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를 만들었을 때도 회사가 커지면 이런 식의 개국 공신의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처리 후에는 회사는 급격히 성장한다. 명령 체계가 작동하고 시스템이 사장 중심으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그 개국 공신들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에 있어서 이분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역시나 이제 적어 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주변 친척들이나 아는 동생들 위주로 창업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이 있지 않지만 오너가 창업할 때 열의를 갖고 참여한 사람들이다. 직책에 구분 없이 멀티플레이어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함께 겪어온 사람들이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아까 주원장이 나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잖아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리 가지고 같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나라를 세웠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으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능력을 검증하고 그 인사를 뽑았던 것은 아니고 의리가 있고 기질이 좋으니까 같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땅바닥을 구르면서 뭔가가 이제 밑바닥 작업을 같이 하기에 좋은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을 텐데,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수뇌부 머리에 있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어찌되었건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이른바 브레인은 아닐 거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행정도 있어야 될 거고 외교도 있어야 될 거고 하는 것 등등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 세울 때 이제 대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패거리가 만들어져야 이제 뭔가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군사력에 근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뇌부에 있어 버리면은 조직이 컸을 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원장 같은 인물들이 나라 만들고 그 개국 공신을 처단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아까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초기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책에 구분 없이 멀티플레이어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고생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인간성 좋고 의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능력으로 검증해서 해온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컸었을 때 물론 개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밑바닥 일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찌되었건 조직이 커지고 나면은 점점 수뇌부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상사라기보다 형님 동생 같이 사적인 관계들로 이어져 있다. 문제는 사업이 커지면서 조직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직원이 10명인 회사와 직원이 30명인 회사는 단지 숫자 면으로 3배 커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조직 이런 것도 사실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유기적인 조직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수치상으로 이 퀀터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퀄리티, 그 회사에 대한 어떠한 질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생긴 그 더 선진화된 조직에 걸맞게끔 이게 이제 인재들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 이른바 개국 공신들로 분류되는, 어쨌든 능력보다는 의리와 고생을 함께하는 사람들,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겠지만 사람들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고, 사실상 개국 공신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조언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도 바쁘게 일했을 테니까 어떠한 그 수뇌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적인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거 보면 좀 사실 세상이 약간 한편으로는 만만치 않고 한편으로는 좀 역시 무섭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다라는 측면은 좀 읽을 수가 있죠. 사장은 직원이 20명, 30명으로 늘어나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을 서류화하고 명문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또한 회사는 점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교육받은 직원들로 인적 구성이 바뀌게 되며 창업 멤버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렇죠. 새로 뽑는 사람은 교육자들인데 창업 멤버들은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이유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성에 있어서의 뭔가가 훈련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전문적이고 더 브레인에 가깝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브레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텃세도 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텃세 부리고 지위를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장의 지시를 중간에 왜곡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창업 멤버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어찌되었건 지성과 지력으로 지금 신진 인력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적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텃세라든가 자기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얼마나 내가 너를 괴롭힐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사실은 이제 자신의 카리스마를 세우려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개국 공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다. 회사가 커지면 개국 공신 없이도 회사를 이끌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일하는 신진 직원들 없이는 회사가 더 이상 크지 못한다. 그죠? 전문성 때문에 사장의 고민은 커지고 결국 회사 전체를 위해 개국 공신들을 해고하거나 우대하지 않는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이쯤 되면 개국 공신들은 자신들이 토사구팽 당한다고 생각하고 사장은 왜 그들이 시스템을 따라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내보내려니 미안하고 가지려니 목을 조르는 계륵이 되지만 결국은 이들을 내보내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지금 이분께서 계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계륵은 사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별 도움이 안 된다가 계륵인데, 지금 여기서의 개국 공신은 내보내고 싶은데, 즉 안 먹고 싶은데 이들의 반란과 그 다음에 미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이들은 오히려 내보낼수록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륵이란 표현하고 딱 100% 순도 100% 딱 들어맞는 상황인 아닐 수 있다. 약간 디테일이 좀 다르죠. 계륵은 안 먹자니 좀 아까운 것 같고, 먹자니 그리 실익은 없는 것 같고, 우리 닭갈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살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데리고 있으면 회사가 무너지고 안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안 내보내려고 하니 그게 쉽지 않아서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지. 그러니까 목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지 계륵 같은 존재라고 지금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목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 이게 조금 더 소설한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착복이나 인격적 모욕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개국 공신은 내보내야 하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 창업 멤버가 계속 사장과 함께 성장하려면 시스템과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법을 재빨리 습득해야 된다. 그죠? 자기 개발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개국 공신은 개국의 공만 주장하고 계속된 발전에 의미를 두지 않기에 사장과는 숙명적으로 벼랑까지 가기 마련이다. 사장 입장에서 이들의 최대 장점은 충성심이지만 이 충성심에 교육이 따라오지 않으면 곧바로 배신으로 결과가 돌아온다. 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전문 교육과 관리자 교육을 시키되 이를 받아들이면 최고의 협력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끝내 헤어져야 한다. 그렇죠? 개국 공신들도 공만 내세우지 말고 교육을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고 교육을 시켜주면 교육을 잘 받아서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찌되었건 이 외에도 이분이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해주는 좋은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읽어볼 만하다.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